조선은 전라도 전주 이씨의 나라였다. 조선은 천민과 귀족으로 나누어진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조선은 친중사대부 세력이 세운 유사 국가였으며 노예 일꾼 상놈과 착취 세력의 양반으로 구성된 종농들의 나라였다. 오죽하면 아래와 같은 농부의 한탄이 나왔겠는가. 놀고 먹는 양반이 무엇이길래 바람바지에 앉아 부채질만 하다가 이슬이 차가운 가을철이 되면 땀 흘려 가꾼 곡식을 몽땅 빼앗아 가는가. 영원토록 이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추수철만 되면 양곡의 90%를 약탈해 갔던 양반사회의 민초들은 조선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고 있었다.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는 것만큼 처절한 것은 없다. 부패한 조선 말기의 서울이었던 한양 땅은 귀족들에 대한 혐오와 한탄이 극에 달하여 백성들이 아무데나 똥을 싸갈겨서 한양은 동무더기로 뒤덮인 문화지향의 땅이었으며 패망을 코앞에 둔 문재앙의 나라였다. 한일합방은 하였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에 지출했던 통치자금 75%가 한양거리의 동무더기를 치우는 데 쓰일 정도였다. 치우면 싸고 또 치우면 또 싸는 미개와 무지의 악순환이었다.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이 군대 위안부와 여성 성착취의 상징이었던 관비와 기생문화의 창시자였다면 믿으시겠는가? 전라도 전주가 본관인 김일성의 북조선과 이씨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싱크로율 518%로 닮아 있었다. 농민 노동당의 귀족들이 백성을 착취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공산사회주의 국가구조였다. 만백성 모두가 도망가고 싶은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문재앙이 통치하는 작금의 자유대한민국의 형상이 또한 그러하다. 민초들은 이민을 가고 싶어도 갈 돈도 없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갔던 도공들과 한일합방 때 일본으로 건너간 자발적 징용병과 위안부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동과 성노예로 착취당하던 조선으로 귀국하지 않겠다며 일본에 눌러 앉아 살았다. 조선의 귀족들은 백성의 자산을 90% 약탈하였는데 반하여 일본은 일본인의 90%에 해당하는 월급을 매달 꼬박꼬박 내어주었던 것이다. 백선혁 장군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대전현 중원으로 쫓겨간 이유가 만주 독립군을 토벌했다며 좌익들이 선동했는데 국가 영웅인 민족의 반역자 김대중과 김영삼보다 하대받는 작금의 한국 현실이 개탄스러운 이유는 좌익들의 만주 독립군 활동에 대한 왜곡 선동과 달리 실제로는 반전 역사에 놀라운 사실들이 숨어 있었다는 반증이 있다. 일제는 한일합방과 동시에 조선의 신분제를 폐지하려고 양반 상놈의 상징이었던 상투를 자르라는 삭발령을 내렸지만 놀고 먹던 귀족 생활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에 불만을 품은 양반 세력들은 조선을 떠나 만주에 정착하였고 광복운동을 시작했다고 떠들지만 기실 그들은 조선 원조의 재건운동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근 저익들에게 장악된 한국의 방송국과 언론들이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찬양하는 등으로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비웃는 개그 콘서트 각본을 만들어 보자면 당시 독립군은 300명 밖에 되지 않았으나 일본군 518만 명과 대적하여 전 우주를 파멸시킬 만큼의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사냥용 엽총으로 무장한 300명의 광복군은 만주의 대호였던 영화 속이 큰 호랑이를 잡듯이 자동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 518만 명을 전부 도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의 전에서는 이순신처럼 단 12척의 판옥선을 가지고 일본의 항모 518척과 전함 518척을 격침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암살 영화에 나왔던 조선 여성 독립군이자 백발백 중에 전지전능한 전사 전지현은 사냥용 엽총을 개조한 스나이퍼 총으로 하늘을 날던 일본의 항공기 518대를 모두 격추시켜서 마침내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독립군들에게 항복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당시의 광복군 300여 명이 750만 명의 일본군을 모두 무찌르고 천황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일까? 8.15 광복은 유관순과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과 이봉창이 도시락 폭탄이나 만들어 싸웠던 열악한 무기의 조선 독립운동 덕분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핵 두방에 의해 어부지리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구는 미군의 핵 폭격이 없었다면
자신이 조선을 광복시켰을 것이라고 혼자 정신 승리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 포장하며 억지 주장했다. 솔가 300여 명의 독립군이 광복에 기여한 것이 0.1%라도 되는가? 독립군의 우두머리 김구가 방구석 광복을 위해 상하이 체육관에서 연명의 졸병들과 섀도우 복싱이나 하던 것이야말로 독립군 광복 활동 역사의 개그가 아니던가. 독립군의 계보를 굳이 분류하자면 첫 번째는 조선시대의 귀족들이 일제시대의 독립군이며 이들은 공산당이 되었고 좌파 인민군으로 발전하였으며 문재양, 이해찬, 이인영 등이 이런 부류에 속한다. 두 번째는 이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조선시대의 노예와 평민들이자 일제시대에는 일반 국민이 되며 자유시민이자 국군과 우파로 분류하면 백발백중이다. 이승만, 백선엽, 박정희가 그 두 번째의 부류이다. 금년 92세로 만주에서 살았던 신모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일가가 만주에 살았을 때 가장 겁나는 것이 독립군이었다고 한다. 독립군이 조선인 마을에 나타나면 공짜밥을 빼앗아 먹고 마을집을 탈취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떠날 때에는 조선인의 재물을 모조리 갈취했고 마을에서 예쁜 여자들만을 골라서 데려가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어린 자식이 있는 남의 아내를 예쁘다고 데려가려 하니 그 남편이 격렬히 저항하였고 독립군은 남편을 동구방 나무에 못매달아 죽이고는 그의 아내를 납치하여 가버렸다. 당시의 독립군은 조선말을 하였으므로 분명히 한국인이었지만 소행은 석양의 무법자, 무법천지 마적대들의 행각이었다. 차라리 같은 조선인 일본 손사가 위법을 했을 때는 항의를 할 수도 있었고 법률에 따라 소송과 처벌도 가능했지만 치안 사각지대에서 부초처럼 떠돌던 독립군 마적들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으므로 당시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은 일본군 감도특설대가 독립군 마적을 토벌하는 일에는 묵시적으로 지지하는 형편이었다. 8.15 해방이 되자 독립군 마적대들이 없어져서 가장 기뻤다는 신할머니의 증언도 있다. 가난한 조선인들이 가을거지를 끝내고 양식을 재어놓으면 쌀학눈 모기 전에 독립군을 표방한 도적대들이 엽총을 메고 나타났으며 만주의 조선인들을 인민재판하듯이 마을 마당에 모이게 해놓고는 헛종지를 해대며 독립자금을 내놓으라고 위협했다. 부녀자의 반지부터 수수와 족살까지 겨울에 먹으려고 미금을 술 식량조차도 한 톨 남기고 않고 싹싹 긁어서 쓸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른 도적대가 독립군을 빙자해서 다시 나타나서 수탈해가는 시기였다. 그들의 횡포는 식구들 앞에서 부녀자를 겁탈하거나 젊은 장정들을 납치하여 귀를 잘라 고향집으로 보내면서 인지를 석방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등의 몹쓸 짓도 서슴지 않았다. 독립군이라고 자칭한 그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떡칠을 하듯 머리기름을 바르고 달빛 아래에 나타나면 머리통이 철판같이 번들번들 빛이 났다고 했다. 한일합방의 초기 1920년대에 안중근과 윤봉길, 이봉창과 같이 진짜로 독립운동을 했던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일본군과 러시아군에 붙잡혀 참사를 당했으므로 대동아전쟁 말기에 1944년에 만주에 배치되었던 박정희와 백선엽은 진짜 독립군을 구경조차 못했을 것이고 만에 하나 간도 토벌대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조선인들이 처벌해 주기를 바랬던 마적단들이었을 것이다. 6.25 사변 때 지리산에 숨어 있었던 빨치산과 군경토벌대의 상황과 100% 일치하는 역사인 것이다. 1921년에 동아일보 신문회에 나왔듯이 마적단과 독립군은 경계가 모호했을 뿐 아니라 마적들이 독립단의 숫자보다 더 많았으며 이들은 삼각동맹을 맺어서 마적단을 선봉으로 하여 공산당의 과격 선전선동 운동을 하면서도 독립군으로 포장하여 활동을 했다는 당시의 기사도 보인다. 좌익들은 박정희와 백선엽이 자발적 친일이라 선동하지만 1942년 대동아전쟁 말기에 박정희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당신은 전쟁 나가면 모두가 시체가 되는 상황을 잘 아는 마당에 자발적으로 입대할 정신 나간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 시점이야말로 일제의 강제징병이 최초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 백선엽은 일본군 내의 블랙 장교였으며 일본을 거부한 엑스맨이었다는 사실이 역사에서 점차 밝혀지고 있다.
결론으로 반복 강조하자면 좌익들이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와 독립군 마적단의 빛나는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를 아무리 역사 왜곡해봤자 정작 일본의 공식 기록에 일본군 전사자는 각각 1명과 11명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1920년대에 겨우 한때 모였던 3,000명은 자기네들끼리 주도권 다툼하다가 러시아군의 자유시 개입으로 와해되어 버렸고 그 이후에 만주지역 독립군의 활동은 전무했으며 해방을 5년 앞둔 20년이나 지나서 임시정부 산하의 정규군이라고 창설했던 조선광복군은 겨우 300명 모아놓고 국내 진공작전한다고 허풍만 떨다가 미국의 원폭 투하로 광복의 기회를 놓쳤다면서 김구는 희대의 정신승리까지 했다. 기실 8.15 해방한 미국에 의해 거저 이루어진 것이고 조선의 독립과 건국은 오롯이 이승만 박사의 공로가 100%이다. 광복군의 진정한 독립군은 이승만 단 한 명뿐이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국의 사학계와 역사, 교육의 현장은 그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당시 만주 조선인들에게는 악마나 다름없었던 독립군 마적단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의 버젓이 독립유공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5.18과 세월호가 북한에 유리한 인민군 유공자인 것과 같은 꼴이 아니겠는가? 독립운동과 항쟁사를 쓸 때에는 옥석을 가려 써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이유는 무조건 본인의 증언이나 수형 기록만으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필히 당시의 역사 현장이었던 만주 땅을 현장 밥살하여 사실 확인을 해야만 한다. 당사자들은 별세했어도 실체를 들은 후손들은 아직 그곳에 살아남아 있을 것이니까 말이다. 독립군과 마적단의 그릇된 광복의 역사를 우파들은 다시 제대로 파헤쳐서 정론의 역사로 재정립해야만 한다.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장 왜곡은 덤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애국 우파들이여, 우파의 진실한 독립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 좌익들의 왜곡된 독립운동 항쟁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시작하자. 좌익을 향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릇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자유대한민국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If society won't punish the guilty